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감히 미국의 달러보다 한국의 이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미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정말 설레네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미국과는 너무 달라서 신기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한글로 된 간판들이 형형색색 빛나는 모습이 아직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정이 갑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죠. 문을 열어보니 같은 과 한국인 학생 지훈과 수빈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잠깐 인사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자청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수빈은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고 지훈은 수줍지만 친절한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수업 시간표를 짜고 교수님들과 인사하고 캠퍼스 구석구석을 둘러보느라 바빴죠. 주말에는 지훈과 수빈이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며 절 데리고 나갔습니다. 명동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홍대에서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문화를 느끼고 남산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어요. 특히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도 불야성으로 유명하지만 서울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혼자 다니고 여성들도 늦은 시간에 걱정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지훈에게 이런 느낌을 말했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첫 주를 마무리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특별할 것 같다고요.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이 나라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으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제 유학 생활의 첫 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 저는 지훈과 수빈과 함께 다시 명동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쇼핑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 한국 길거리 음식은 정말 맛있더군요. 떡볶이, 오뎅, 호떡 등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 가게 앞에서 호떡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빈이 우리 셋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자고 했죠. 지훈이 카메라를 들고 저와 수빈을 찍어주었고 다음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지훈과 수빈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 가게로 이동하려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모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 신용카드 그리고 5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갑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게 상식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이건 그냥 끝이야. 다시는 못 찾을 거야.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근처 파출소에 가보자. 한국은 다를 수도 있어. 이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동의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가 없었다면 그 순간 정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했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이었어요. 그것들 없이는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불편해질 테니까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는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보자는 마음이 느껴졌죠. 이렇게 둘째 주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명동 파출소로 향했어요. 수빈은 주변을 더 살펴보겠다며 우리와 헤어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죠. 낯선 나라에서 중요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미국에서라면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지훈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경찰관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며 무언가를 물어보았는데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경찰관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실행했어요. 앱을 통해 질문을 영어로 보여주었는데 그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 지갑의 생김새, 내용물 등을 자세히 물어보았고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관은 번역 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을 발견한 시민이 방금 전에 파출소에 맡기고 갔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운이 좋다며 웃는 경찰관의 표정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가 잠시 후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제 지갑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관은 신분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지갑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한 후에야 지갑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갑을 받자마자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신용카드는 있었지만 현금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갑을 열어볼 기회가 없었죠. 경찰관이 번역 앱으로 말했어요. 아마 근처 CCTV 보고 연락도 가능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지훈이 물었어요. 현금은 어때 확인해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보았고 놀랍게도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정직하거든. 특히 이런 경우엔 더욱 그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제의 사건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책상 위에 놓인 지갑을 보니 모든 것이 현실이었죠. 아침 식사를 하려고 기숙사 식당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전화 너머로 영어로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국제교류처 담당자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지갑은 찾았는데 무슨 일이 더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제 제가 파출소에서 찾아간 지갑은 사실 다른 지갑이었다는 겁니다. 제 지갑은 오늘 아침에 파출소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죠. 제 지갑이 두 개였을 리는 없으니. 어제 받은 지갑은 누군가의 것이었을까요? 당황한 마음으로 지갑을 확인해 보니 외국인 등록증만 같을 뿐 지갑의 색깔도 모양도 달랐습니다. 즉시 지훈과 수빈에게 연락했어요. 셋이 함께 다시 파출소로 향했죠. 가는 길에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드물긴 해. 수빈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하루에 2번이나 다른 사람의 지갑이 온전히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나 봅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어제 만났던 경찰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어제의 오해에 대해 사과하며 진짜 제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제 지갑이 맞았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의 모서리가 약간 다른 그 지갑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본, 신용카드.
그리고 5만 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는 제가 넣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죠. 깔끔한 손글씨로 쓰인 영어 메시지였어요. 외국에서 고생 많으시죠? 좋은 기억만 갖고 가세요.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가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훈과 수빈도 쪽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경찰관은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파출소 앞에 지갑이 놓여 있었다고 하네요. 누군가 제 지갑을 발견하고 모든 내용물을 그대로 둔 채 친절한 메시지까지 남기고 돌려준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안전한 나라라는 인상을 넘어 따뜻함과 정직함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는 순간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른 손등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훈과 수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요. 누가 돈은커녕 지갑을 돌려줘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쪽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훈과 수빈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수빈이 말했죠. 한국은 그래. 아직은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만지작거렸죠. 지갑 안의 쪽지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안도 많이 했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방어벽을 조금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빈이 물었어요. 그런데 어제 찾은 지갑은 어떻게 해? 저는 깜짝 놀랐죠. 어제의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장 파출소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어요.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처럼 소중한 지갑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저와 같은 기쁨을 전해주고 싶었죠. 파출소에 도착해서 어제 실수로 가져간 지갑을 돌려드렸어요. 경찰관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갑의 주인도 외국인이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전혀 모르는 다른 외국인과 우연히 지갑을 통해 인연이 생겼다니 신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랐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시차를 계산해 보니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가든을 돌보는 걸 좋아하셨죠.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이슨 잘 지내고 있니? 한국 생활은 어때?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지갑을 잃어버렸던 일부터 지갑을 찾게 된 과정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 속 가까이 다가오셨죠. 정말이니? 지갑이 2번이나 돌아왔다고. 그것도 현금까지 그대로. 이 말은 어머니에게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나 봅니다. 제가 쪽지 이야기까지 전하자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 나라 사람들 너무 따뜻하네.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갑을 찾은 것보다 그 과정에서 느낀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에게는 더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고 싶어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걱정도 많이 하셨죠. 낯선 나라에서 아들이 어떻게 지낼지 불안하셨을 테니까요. 이제 어머니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요. 통화를 마치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험한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렴.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갑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이 도시와 이곳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선 감정은 어느새 친근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잃어버린 지갑으로부터였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을 찾게 해주는 법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학교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들끼리만 어울렸는데, 이제는 한국인 학생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방은 항상 미소로 응답해 주었죠.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제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캠퍼스에서 길을 잃은 듯한 외국인 학생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지훈과 수빈이 그랬던 것처럼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번역 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아프리카 유학생에게 다가갔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첫 학기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알게 된 맛있는 식당들을 소개해 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명동에 가서 쇼핑도 했어요. 지훈에게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졌어. 제이슨 더 밝아진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내가 받았던 친절을 누군가에게 꼭 다시 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수빈과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서울의 새로운 곳들을 탐험했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빈에게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가족 같아졌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미국에 있는 가족이 그립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도 그래, 제이슨 내가 우리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대답했어요. 제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지훈과 수빈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 서툰 한국어를 교정해 주었죠. 때로는 발음 때문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조차 소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지훈이 설명해 주었는데 단순한 친절함이나 호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돌려준 익명의 사람에게서 그 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잃어버린 지갑에서 시작되었죠.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한 학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마음은 복잡했죠. 미국의 가족들이 보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지훈과 수빈은 마지막 주말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들을 하루 종일 돌아보는 여행이었어요. 남산타워부터 시작해서 한강공원, 경복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지갑을 잃어버렸던 명동까지 모든 곳이 이제는 추억이 담긴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명동에 붐비는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지훈이 물었어요. 기억나,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제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처음 호떡을 먹었던 가게 앞에 섰어요. 다시 호떡을 사 먹으며 그때의 기억을 회상했죠. 사진도 찍고 웃음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인 한 분이 길을 건너던 중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뜨리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갑이었어요. 순간 저는 몇 개월 전 제 상황이 떠올랐죠. 망설임 없이 달려가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어르신,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제 서툰 한국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머니를 확인하시더니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럴 차례니까요. 노인은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과 수빈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곧 떠나야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과 추억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잊지 못할 것은 지갑 속에 담겨있던 쪽지였습니다. 외국에서 고생 많으시죠? 좋은 기억만 갖고 가세요. 익명 그 짧은 메시지는 제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새로운 것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지갑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죠.